자,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방금 전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그렇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꼭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인간의 존엄성을 뺏는 살상과 살육은 그것이 꼭 생명을 죽여서에 대한 살육이라기보다도 인격적으로의 모독과 서로의 벽과 갈등은 굉장히 많아. 그럼 왜 서로의 갈등과 이런 갈등이 생겨났을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이런 서로의 갈등과 이런 벽들이 생겨나서 첨예하게 대립을 할까?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들 뒷담화를 한다던가 자기한테 좋은 관계였더라도 조금만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란 말만 들으면 그동안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이유는 있겠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흔히 그 사람과의 믿음이 있고 좋은 관계였다면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 너가 정말 나한테 이런 말을 했냐? 뭐가 나한테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근거 없는 소문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가, 이게 아이 왕따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 이게 어른들 사회 문제도 그렇고 그래. 그러면 이런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 뭔 것 같아? 윤서는? 어, 그 이런 그 시련 같은 것들을 이제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대할 때 좀 더 강해질 수 있기 위함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좋은 뜻으로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고 좋은 뜻으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요즘 세상은 그게 애가 됐던 어른이 됐던, 근데 아이의 문제는 대부분 그 어른, 그 부모한테 있어. 아직 미성년자일 때는. 그리고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 됐다고 해도 잘못된 분위기와 갈등 속에서 자라온 아이들, 뭐 이제 청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은 사실 그게 기본은 가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은 그런 기회를 줘도 그거를 또 이용하는 그런 세상이야.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너한테 줬을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아래 이미지를 보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 글을 쓰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못난이 사형제가 뭐 사형제인지 아니면 어른하고 애가 같이 붙어 있는 건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원래는 서사창작이 연극원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원래 연극원은 서사 창작이 티오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이제 연출, 그 다음에 극작, 또 이제 연기과지, 연기가 많지. 그리고 한예종 또 그 옆에 있는 과가 영상원이라는 과가 있는데, 영상원은 말 그대로 연출, 시나리오, 이제 이렇게 영화 관련 편집, 촬영.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한예종 출신들의 글을 쓰는 소설가들의 글을 보면 굉장히 영상적으로 현란하고 굉장히 묘사를 잘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지금 이런 문제 유형이 조금 지난 유형이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묘사를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센스가 중요한데, 지금 보이는 내 사람의 어떻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가면을 다 쓰고 있어. 이걸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화돼 3인칭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는, 그녀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걸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까 전에 수업했던 내용과 연장시켜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너의 해답과 결론은, 방금 전에 수업했던 그 말이 분명히 가서 혼자 그렇게 떠들어봤자 거기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말들은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말도 있을 것이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갔을 때 두려워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말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럴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 먼저 윤서는 이 그림 4인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떠오르니, 이미지가? 어, 좀 기계스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감정이란 것은 목소리 말고도 얼굴에 나타나는 건데 이 가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감정 같은 것들을
다들 이제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좋아. 왜 여기 있는 4인방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가면을 써야 됐을까?부터 시작을 해볼게. 네. 왜 그랬을까? 그, 그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당장에 느끼는 것들을 당장에 그 표출한다고 해서 우리의 좀 삶이나 질 같은 게 나아지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숨기고 살면 일단은 좀 편하기 때문에. 편하다. 네. 편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숨김으로써 내가 뭔가를 감춤으로써 편하다. 그럼 이 세상이 뭔가를 감춰서야지만 편한 세상이고 뭔가를 숨겨야지만 편한 세상이고 이 숨긴다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면을 썼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지. 내가 내 걸 숨기고 어떤 의미에서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감춰야 된다고 하는 여기서는 의도가 보이는 순간이지. 지금 보면은 뒷배경을 볼게. 뒷배경은 어때? 굉장히 뭐 푸르르고 새가 날아다니고 자유롭고 이런 지금 풍경이야? 아니면 굉장히 삭막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풍경이야? 어, 그냥 공포 영화에 나올 듯한 좀 섬찟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 마치 어떤 아이들이 할로윈 때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이렇게 보면 중간에 있는 지금 여자인데 중간에 있는 사람 치마를 입었으니까 이제 여자라고 보는 건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굉장히 뭔가가 부자연스럽지만 뽐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보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두 명은 옷 입은 게 같아. 그래서 마치 형제처럼 보여. 형제처럼 보이고 뭔가 이게 지금 그 내가 보는 쪽이 오른쪽, 그러니까 보면 그 여자 이렇게 뽐내는 듯한 이런 여자 바로 그 왼쪽에 좀 더 키가 큰 이 어떤 사람은 뭐 대장 같아. 왜냐하면 뒷짐을 딱 졌어 여기서 그 대장 같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살짝 붙었는데 굉장히 이 사람보다는 조금 대장같이 보이지는 않고 뭔가 의존하는 듯한 게 보여. 그 다음에 이 세 명 옆에서 따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뭐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뭔가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여.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내 마음을 투사시키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관을 여기 얻는 게 중요한데 지금 윤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서 뭐가 어떤 식의 내가 항상 얘기했어. 글은 항상 관계가 중요하다. 아까 전에도 너가 그 고양이하고 쥐하고 목사하고 꺼내와서 글을 썼을 때도 관계였고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그 말이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냐,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냐,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겠냐도 사실은 그들과 이 말의 관계야. 아까 전에 이 말이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뭐 사고가 있었던 뭐가 있었던 너는 이제 어떤 수행자, 순례자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관계야. 이 글은 다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보면 3인방과 혼자 조금 동떨어져서 이루고 있는 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 보여? 어, 그 마치 그 학교 한 반에서 한 반에 있더라도 좀 친한 부류가 있고 안 친한 부류가 있듯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묶여야 하는 상황이지만은 그 사이에서의 그 어떠한 집단과 개인의 좀 거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든 공통적으로 뭔가 마치 해냈다는 듯한 뭔가 뽐내는 듯한 뭐 기념 촬영을 하고 싶은 듯한 이런 생각이 들기로 해. 자,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가면부터 얘기를 해볼게. 가면은 자신의 얼굴을 벗겨내야 비로소 진짜 내 얼굴과 표정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상황이 내가 내 얼굴을 다 노출시키고 내 마음을 다 노출시키고 그렇게 해봤자 안 좋은 상황이다. 안 좋다기보다는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막고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이다.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인데 내가 내 얘기를 표현을 하고 내가 이것에 대한 것들 얘기했을 때 사회 분위기가 맞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그래서 너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걸 인정을 하지만 내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볼까라는 분위기야? 아니면은 내가 얘기를 해도 저쪽에서는 너는 완전히 틀려. 내만 맞아. 어디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혹은 잘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미 결론은 나 있어. 아니, 너 한 번 얘기를 해도 난 이미 이렇게 갈 거야. 결론이 나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리얼한 이 현재가 어떤 지금 상황이야? 좀 후자의 경우가 좀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현실적인 걸 써야 돼. 자, 그랬을 때 왜 그럼 사람들은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이 돼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돼 있는 걸 맞다고 믿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 그, 좀 자기 자신이 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미천함,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야. 보면은 내가 이걸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물론 사람이 모든 걸 다 의학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 그러면 전문가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모르는 분야,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신 거야. 왜냐? 서로가 다 다른 달란트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거를 합심을 해서 서로가 협동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인생의 이 어떤 원리야. 그 달란트가 다 다른데 나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B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럼 우선은 사람이 할 때 뭘 하겠어? 정보를 취합하겠지? 그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볼 거야. 그래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렇게 취합하고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뭐가 여기에 개입이 되냐?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편견이라는 것이 개입이 돼. 이 편견은 어떻게 생기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살아온 가족, 부모, 또 내가 배워온 교육 이런 데서 편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선생 일을 오래 했는데 대충 그 아이를 보면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부모가 보이고 이 부모와 아이는 한 세트야. 사실은 내가 봤을 때 그게 보통 뭐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말들에게 거기서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또 어떤 말들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말들도 있을 거야.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내가 깨달은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냐야.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울타리 밖을 나오면 되는 거고 그들이 그거를 못 깨달아도 우리는 강요를 할 수는 없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제 인간이 인간한테 강요할 수는 없고 인간이 깨달은 것을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어떤 신의 영역으로서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어떤 성경의 말들이나 뭐 예를 들어 천사나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그 아브라함과 그 어떤 그 저기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뭘 못 받아들여? 말을 좋은 말을 하거나 얘기를 진심으로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왔지만 빛으로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럼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뭐 종교적으로 풀면은 원래 뭐 사람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지금 이거의 어떤 서사로 풀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 이 편견은 본인의 뭐에서부터 오는 거야? 가족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편견은 절대 못 건든다는 것을 나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나는 이 교육을 오래 하면서 깨달았어. 자, 교육이라는 게 뭐야? 교육. 너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건 뭐야?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좀 학술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은 세상이라는 게 뭐야? 우리는 항상 나은 세상을 얘기하고 네. 항상 패러다임을 얘기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현실은 하나도 안 돼.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게 뭐야?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신경 써주고 좀 더 좀 갈등과 반목이 최대한 없게 하는 좀 나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평화로운 세상. 어디 교회에 가면 얘기하는 것은 다 갈등 없이 살아야 된다. 다 좋은 말들을 안 하지 않지. 그런 좋은 말들 다 하지? 네, 맞습니다. 누가 뭐 만나면 선생님이 뭐 얘 이기려면 한 대 때려서 이겨라 이런 말은 다 안 해. 교회에 가서도 다 누구나 좋은 말들만 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좋은 말과 삶의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행동이라는 것은 뭘까? 내가 정말 좋게 거룩하게 잘 살려면 엄청난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걸까? 너 생각은 어때? 어, 아, 저도 사실 그 좋은 일이라는 것에 좀 경계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뭐야?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 배웠던 좋은 거, 남을 이해해야 된다. 물론 전체 사람들이 다 남을 안 이해하고 그러진 않아. 정말 살다 보면 정말 행동과 말이 같은 사람들이 꽤 있어. 근데 이런 어떤 뭐 정말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이기고 올라가기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내 가면을 벗기가 힘든 거지. 내 가면을 쓰고 그 내 것을 노출하지 않고 저 사람의 속셈이 뭔지를 파악해서 가야 그리고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그래야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는 아까 경주마처럼 그런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야. 이 사람들이 원래 뭐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가 있다 이런 걸 좀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편견과 이런 가면을 쓰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미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의 민낯을 보여줄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힘들 수도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내 대면, 내가 내 어떤 모습을 거울에 비친 내 진짜 가면을 벗은 내 모습을 봤을 때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 사람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는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루저라는 말을 붙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살기 위해서 누구를 앞질러 갈 수밖에 살기 위해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저기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의도로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 맞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생겨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은 이 두 명,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두 명은 옆에 있는 그 여자아이, 이러고 있는 아이, 그 아이의 부모로 난 보여. 그 중간에는 아빠, 옆에는 엄마야. 그런데 지금 이 아빠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서 팔등을 다 끼고 있어. 그 엄마는 옆에 이렇게 있지. 이 아이는 뭔가 우쭐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부모와 이 아이 사이에서 누가 센터에 있어? 그 아버지가 센터에 있습니다. 남자로 상징이 되는 키가 조금 큰, 그 다음에 이렇게 뿔 같은 것도 약간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센터에 있어. 원래는 누가 센터에 있어야 될까? 보통 대개는 아이가 센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가정을 보고 아이가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아이를 센터에 놓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가지. 네. 부부는 지금 서로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는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우쭐해서 이러고 있어. 여기 상황에서 보여지는 어떤 나의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이 부모와 아이 간에는 전혀 진짜 그러니까 말로 그냥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네 그리고 이런 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가정은 아니야. 왜? 정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는 중간에 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보면 부모는 이렇게 있고 아이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자아이.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보면 이 부모는 이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하지만 가면을 다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가족은 이 아이가 딸이라고 봤을 때 이 가족은 사실은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사는 그런 가족은 아니야. 아? 이 아이가 우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부모는 우쭐하고 있지 않은데 이 아이는 지금 우쭐하고 있어. 이 아이는 왜 우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아이가 왜 이러고 왜 우쭐하고 있을까? 음, 그 바로 옆의 아이보다 뭔가 좀 그 할로윈 때 사탕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할로윈 때 사탕을 많이 받아서 우쭐하고 있다. 근데 배경을 보면 뒤가 완전히 광야고 이 광야에서 생명이 없는 이런 지금 흑백사진에서 뭔가를 해낸 것 같아. 근데 보면 이 아이는 우쭐하는 게 자기 혼자가 정말 충만해서 내가 이걸 잘했다 해서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부모 옆에서 이러고 우쭐하고 있거든. 그럼 뭐냐? 이 아이가 우쭐하는 이유는 자기 본인 때문에 우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쭐하는데 결국 여기서의 우쭐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말 뭔가를 잘 우리가 해서 우쭐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어떤 그 안에서 이 부모가 말하는 것 안에서 지금 얘가 뭔가를 잘했다고 느껴서 우쭐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부모가 얘한테 가르쳐 준 것은 긍정적이고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그거 하지 않고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보면 이 지금 부부로 보이는 두 명과 이 중간에 있지 않은 딸의 관계는 굉장히 거짓의 관계고 보면은 뭐 내가 널 이해한다 뭐 할 수 있지만 이 부모는 전혀 딸을 위한 희생 그럼 벗어야 돼 가면을 희생이 안 된 상태고 이 딸도 가면을 쓴 상태에서 그 사랑 자체를 몰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를 중간에 센터에 놓고 가면을 벗고 지금 이런 척막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서로 의지를 하고 손을 잡고 뭔가를 해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 이 장면이 아니고 이 장면은 뭐냐 서로 뒷짐을 지고 있고 이 엄마로 보이는 이걸 가족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남편한테 의존하고 있지만 이 딸은 그냥 자기 혼자 이러고 있는 서로가 각각인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주인만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자란 이 딸은 뭐야 뭐 말은 뭐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갈등이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부모의 그 나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딸이라고 보이는 이 가면 쓴 아이 가면을 벗지 못했어 이 아이는 굉장히 불쌍한 아이야 왜 이럴까 이 아이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줄 모르고 모든 게 다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그냥 이거 조금 더 내가 이거 해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뭐로 보여?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걸로 보이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 부부와 이 딸의 관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진짜의 어떤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행동과 말이야. 내가 정말 어떤 것에 대한 말을 뱉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부모라면 또 부모가 아니더라도 뭐 선생이나 뭐 어쨌든 뭐 선배나 친구나 이렇게 서로가 말이 하나의 어떤 진실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관계는 무슨 관계가 돼?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맨날 말만 해. 말만 하는데 그건 되지 않고 자기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거를 자기 딸한테 자기 아이한테 줘야 되는 이 관계 이건 굉장히 불쌍한 관계고 이 부모들도 내가 볼 때는 누군가한테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못 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말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의 관계에서 진실과 거짓을 얘기를 할 때
그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여자애, 얘도 여자애인데 그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이 여자애, 여기 좀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뭐 이렇게 찬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 어, 이 관계를 봐. 여기 있는 지금 우쭈라고 있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봐. 똑같은 여자애 같은데 지금 신발 신은 거나 치마 입은 거 보면 키도 비슷한데 얘하고 다른 게 있어. 그 우쭈라고 있는 애와 옆에 있는 애는 좀 달라. 얘는 그 옆에 그 부모 없이도 홀로서도 이제 좀 우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는 그좀 머리카락이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보이는 것 같아? 음. 네. 근데 가면이 약간 달라 보여.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와 이 딸의 가면은 완전히 그 얼굴이 가려져 있거든? 근데 지금 혼자 있는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이라보다는 뒤에 이제 그 나무 배경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애의 가면은 뭔가 지금 가면의 모양 자체가 좀 달라, 약간 표정이 보이는 듯해 보이기도 해. 네, 가면에. 맞습니다.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가 팔짱을 딱 지금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찍은 이 어떤 호기로움은, 너가 봤을 때 긍정적인 호기로움 같아? 부정적인 호기로움 같아? 음, 이것도 좀 부정적인 호기로움 같습니다. 나는 이제 나 혼자서도 이렇게 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좀 독단에 좀 빠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네 명은 합해서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사진을 기념사진으로 남기는 것 같지는 않고 배경을 보고 아무것도 굉장히 공허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 네 명의 공통점은 굉장히 공허하다는 건데 지금 요 아이 하나는 자기가 자신감에 차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문제로 치환을 하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말들일 수 있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종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뒤처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하나의 울타리야. 이 사진이라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한번 결론 내자. 자, 지금 윤서가 글을 쓸 때 가장 지금 한 번 더 해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나는 분명히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 진정한 사랑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다라고 난 얘기를 했어. 이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살면서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이 더 맞는 가치라면 가는 거. 그 가치가 틀린 가치라면 가는 게 아닌데 그 가치가 맞냐 틀리냐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네 명을 뭐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 네 명이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나쁜 어떤 것을 한 관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서 사진을 찍었다. 왜냐하면 배경 자체가 굉장히 미장센 자체가 굉장히 좋은 미장센이 아니고 건조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봤어. 자, 그럼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야. 이 네 명을 뭔가 좋은 어떤 관계로 설정해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인 거야. 근데 여기에는 재료가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재료, 가면이라고 하는 오브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어, 여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 가면이라는 것을 벗고 이제 가면이라는 것을 벗고 사진을 찍을 때 이 말과 행동이 좀 일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 가면을 벗겨야 돼? 그런데 자, 하나 내가 더 줄게. 좀 더 나가보자. 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화자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걸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있는데, 자, 내가 조금 더 하나 조금 더 길을 줄게. 팁을.
요 4명 안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내가 보면 이 지금 2명은 아이 같아. 그리고 2명은 어른 같은데 이거를 뭐 부모로 설정하면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이게 친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친구 그냥 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면을 썼기 때문에 보통 어른들은 가면을 쓰고 있어도 이렇게 진짜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지. 그래서 가면 쓴 것만 봤을 때 애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나는 이제 부모로 난 설정을 한 거고 난 너무 이제 교육하는 부분에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어쨌든 부모든 친구든 이거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이 이 사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야. 자, 그랬을 때 얘기해봐. 조금 더 내가 길을 줘볼게. 왜냐하면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진이라는 것이 미장센에는 내포가 돼 있어. 그럼 너가 화자를 골라야 돼. 4명 중에서 1명으로. 화자를 고른다면 아마 저 동떨어져 있는 소녀를 일단 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때가 애였다면 지금 어른이 중년이 되거나 아니면 노년이 됐어. 이 사진을 본다면. 자, 일단 이 화자가 일단 노년이 되어서 이 사진을 본다면은 이때 당시와의 관계와 지금과의 관계를 좀 비교해보고 어, 음, 이제 음, 좋아. 계속해봐. 네. 그들이 말했던 사랑의 결과물을 그 부모 옆에 있는 딸을 통해서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갔는데 꼭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보고 이 중에 한 화자라면 내 삶이 이때 사진을 찍은 시점하고 지금의 시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아질 수도 있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 난 살았으니까 과거의 사진이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뽐내는 치기 어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내가 아버지라고 설정한 이 존재는 굉장히 근엄해 보여. 지금 삶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고 중년이 됐고 노년이 됐는데 삶이 다 바뀌었고 달라졌을 거야. 근데 만약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 나도 잘못을 저질렀어도 가면을 벗고 서로가 진짜 말과 행동이 같은 정말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어떤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도 여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가면을 쓰고 이렇게 시기 어리게 이 딸은 부모로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걸 부모로부터 나와서 자기 것을 인생을 살면서 받아들이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좋게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 그거를 자기가 끌어들이고 특히 만일 이게 이 4명 중에서 이 뭐 딸이나 이 사람들이 혹시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든 하나님의 말을 먼저 따라 쓰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굉장히 다른 인생으로 갈라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야 깨닫는 거야. 자, 노년기가 돼서 혹은 지금 내가 죽기 바로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사진이 내 삶의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가 있어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화자는 뭐를 느낄 수 있을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면 나는 이거 연출을 할 때 지금 내가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마지막에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보는 거야. 그때 느끼는 건 어떤 깨달음이 비로소 올까? 아, 그때 내가 가면을 벗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을 회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내가 그때 빨리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알아서 했다면 지금 내 삶에 후회가 있겠어, 없겠어? 좀 덜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거야. 왜 우리는 그 깨달은 말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울타리 속에 있는 말들에게 왜 뭔가를 깨달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그냥 나만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너 내 말도 안 듣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런 사람들한테 내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왜 해야 될까? 결국 그 깨달으면 인생이 우리가 긴 인생 중에서 일찍 깨달은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달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깨닫기 때문이야. 모두가 다. 그런데 누구의 인생도 실수가 없거나 회한이 없는 인생은 없어. 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다 그 자기에 대해서 회한해. 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모여서 더 많은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지만 그때 진정한 가면을 벗고 사랑으로서 말과 행동으로서 한 명 한 명을 더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못했다면 그 인생이 굉장히 회한이 될 거고 결국 그 인생은 진정한 뭐가 되겠어? 자본주의가 말하는 누저가 아닌 그 인생은 진정한 내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누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못 깨닫고 살면 좋은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 깨달음은 빨리 깨닫는 것이 좋고 더 중요한 것은 가면을 벗고 이 세상이 그렇다 해도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것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건데 뭐 성경까지 안 가도 결국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그런 의미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윤선 어때?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뭐 이해가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얘기해 주면 돼. 음,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라는 좀 거대한 틀 속에서 뭐 그 정말로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게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이걸 깨닫게 되고 이것을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회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회한할 때는 쯤은 너무 늦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 깨달음을 좀 일찍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울타리에서 꺼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현재 진정한 나로 인생을 살아보는 수 있는 순간이 별로 없지 지금 사회에서는. 네.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한 번 인생에 한 번쯤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과 치열한 우리가 생각과 치열한 사색을 해서 내가 그것이 나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금 닫혀있잖아.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 권유를 해볼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너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날 무시하고 날 짓밟고 나를 이용해 먹는다 해도 그래서 또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대꾸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언젠간 너도 네 스스로 너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인생을 다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는 치열하게 살았다. 이것이 진짜 진심이었고 굴복하지 않게 살았다. 또 종교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 그러니까 뭐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패러다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희생하고 목적지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도 한예종 가고 뭐 서울대를 가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한예종이나 서울대를 가서 내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거지. 요즘에 보면은 꿈은 없고 그냥 서울대만 가서 의사만 되면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도 뭐 안 그런 분들도 꽤 많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 가면을 쓰고 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사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은 어느 죽어가는 노인이 마지막으로 보는 사진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때?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리도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겠지만 어떻게 한 번이라도 열심히 한번 내가 정말 진짜로 원하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맞습니다. 이거를 너가 글에 마지막 결론을 옮길 수 있다면 더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항상 얘기했어. 더 좋은 정말 내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희생도 나한테 따를 수 있는. 그거를 이해해야 돼. 아, 내가 누군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할 때 더 나한테 얻는 게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사람들은 너무 몰라. 내 거는 하나 희생하지 않고 남의 것만 어떻게 울고 먹으려고 하는 그 얄팍한 심리가 결국 내 인생과 내 가족을 망친다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해. 아니야. 난 단언해. 진짜 승리는 그런 게 아니야. 내 한 번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또 다른 의미의 진정한 승리라고 난 봐. 오늘 선생님이 한 말을 잘 새겨 듣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10시 반에 만나서 수업을 할 건데 그때까지 내가 카톡으로 보내는 숙제에 그걸 너 거를 실어서 그 숙제를 해와. 그게 조금 더 들어간다면 너 글의 경쟁력이 더 생길 거고 내가 한예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내 글이 의미 있는 글로서 다른 사람들의 마지막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돼야지 생각하면서 또 내 인생에서도 다른 허상을 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 속에서 진짜 나 윤서를 찾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너한테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걸 못하면 아무리 그런 기술적인 감각적인 기구가 재능이 많다고 해도 결국 이걸 못하면 큰 작가는 될 수 없어.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잘 생각해보고 네. 해서 다음 화요일 10시 반까지 해서 우선 끊을게. 이제 뭐 네, 알겠습니다. 수업을 언제 하고 이런 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끊고 녹화를. 자, 그 끊고 이렇게 내가 너한테